그림을 두껍게 그릴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물감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일단 안료를 어떻게든 구해야 돼요. 그 안료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뭐 약간의 어떤 장치는 있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료를 갖다가 예전에 좀 많이 확보를 한 상태예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 왜냐하면 그때는 벽화를 많이 했었고, 벽화 클래스도 있어가지고, 이 벽화를 같이 한 팀이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벽화 수업을 제가 가르쳤지만은, 그때 우리 멤버들이 한 열댓 명 됐는데, 그 열댓 명이 이 안료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프레스코를 가리켰기 때문에 프레스코는 안료를 쓰는 거거든요. 안료에다 뭘 섞어서 쓰는 게 아니고 안료가 그 수용성 안료, 물에 녹는 안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삼투압 현상으로 이 석회 속으로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때서부터 이 안료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안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사실 요즘 안료들은 거의 화학 안료죠. 이 뭐 약간의 이미테이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물감 같은 데 보면은 튜브 물감에 HUE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으면은 거의 대용품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거다. 그런 뜻인데, 사실 이런 그 물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18세기, 19세기 그 만국 박람회 때 엄청나게 상금도 걸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물감 때문에.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페인트의 그 종류가 많지 않았거든. 그래서 주로 뭐 철을 이용한다거나 나무를 이용한다거나 돌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이 건축물이 대부분이었죠. 페인트를 칠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와서 이제 이 콘크리트가 발전을 하면서 외벽에다가 이제 뭐 색을 칠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어떤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안료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화학 안료에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간의 안 좋은 성분이 있는 그런 안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드뮴 계열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카드뮴이나 뭐 이런 계열을 안 사면 돼요. 살 때. 그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이 안료에는 그 안전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글쎄 그게 하지만 근데 안료상에 가보면은 그 커다란 통에서 소분을 해서 주는데 물어보면 돼요. 좀 안전한 안료가 없느냐 이렇게. 주로 이제 우리 이 서울에서는 이 을지로하고 그쪽에 이제 분포가 돼 있는데 뭐 한 안료 가게가 많지는 않아요. 서너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인터넷으로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안료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 그 통에 써 있는 그 마크가 있다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 식품 안전처에 안전 뭐 무슨 뭐라고 있죠.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인증 마크 같은 게 있다고. 그렇듯이 세계에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에는 그런 그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 이게 지금 이 안료 시장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이렇게 칼라를 갖다가 파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몇 군데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뭐 기성품을 다 만들었었죠. 근데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는 안료를 썼거든요. 이 안료를 이
푸대자루 같은 데다가 가득 그 담겨 있는 그거를 사다 놓으면은, 학교에서 사다 놓으면은 학생들이 가서 바가지로 퍼서 그걸 가져와서 썼다고. 그래서 이제 주로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아크릴 메디움이 그때는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독일산 풀, 까파롤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이제 아크릴 비슷한 그런 수성 물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종이 같은 데다가, 기름종이 보면은 그게 약간 맨질맨질 하거든요. 근데 그 뒷면은 또 약간의 그 이렇게 스며들 소지가 있는 그런 또 면이에요. 그래서 뒤에다 많이 그렸죠, 학생들이. 근데 유화를 하는 학생들은 이거 봐라. 내가 조금만 성실하게 이렇게 좀 일을 하면은 이 좀 약간 임파스토 기법을 좀 두껍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근데 사실 임파스토 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시대적으로 살짝 그 지나온 감은 있어요. 왜냐면 추상표현주의 그 이렇게 거쳐오면서 인상파에서 뭐 계속 거쳐오면서 나중에 이제 뭐 지금은 독일의 이제 추상표현주의가 뭐 바셀리치라든가 이런 그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도 물감을 굉장히 두껍게 쓰잖아요. 그 사람도. 뭐 물론 이제 뭐 흙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재, 뭐 믹스트 메디어로 해가지고 안젤림 키에퍼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아방가르드적인 그런 그 활동들을 해서 많이 유행을 선도했지만은, 그래도 이 오일, 그러니까 유화를 하는 이거는 굉장히 사실 알고 보면 좀 고급진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그 안료를 써서 뭐 하는 그런 열망이 조금 있었어요. 예전에 80년대에.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은 어떤 식으로 안료를 썼냐면은 막 안료를 사다가 50 본드를 섞어가지고 막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왜냐면 숙제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뭐 린시드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본드에다 섞어서 막 하고 과제로 내고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뭐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후회를 하죠. 왜냐면 다 갈라지니까 본드로 하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을 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당시에 잠깐은 괜찮았으니까. 근데 저같이 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린시드를 사다가 그 이 알력 가게에서 사온 이 가루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물감을 내다 보니까 이 젊었을 때는 이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그냥 계속 쓰면 되는 거예요. 화학적인 요소가 어쩌다 저쩌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았다고, 사실은. 그게 속된 말로 살 날이 많이 남아서 그랬던 거겠죠. 그러니까 건강이 위주가 아니고 지나친 건강은 그림을 나쁘게 만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뭐 미친 듯이 그냥 작업하고 그러는 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제대로 안료 공부를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유럽에 가게 되는 동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공부를 했는데 안료가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무기질 안료, 유기질 안료, 뭐 그다음에 흙에서 나오는 거, 돌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원자를 이용해 가지고 화학 변화를 만든 안료들,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안료를 좀 좋은 걸 써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그때 비로소 약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있으면은 가서 퍼다 썼으니까.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색깔들은 화이트죠. 화이트하고 거기도 품귀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항상 그 이렇게 물감이 풍족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다 퍼가가지고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거는 까만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이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 모자라는 색은 자기가 또 알력 가게에 가서 사다 썼다고.
근데 안료 가게 가면 비싸죠. 물론 화방 같은 데 가면은. 그래서 이제 공업사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이제 안료를 사게 되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키로 단위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 가지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단연간 이제 그 안료를 쓰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말러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오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유화는 말러가면서 약간의 그 이 기름기가 밖으로 살짝 이렇게 비쳐가면서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화가 이렇게 나중에 마르면은 퍽퍽해지는 게 아니라 살짝 기름을 잘만 쓰면은 약간 윤기가 반지르르 나면서 중후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주로 이 고전이라든가 이렇게 사실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거기에 그 들어가는 재료는 뻔한 거니까. 그리고 뭐 그 각 회사에서 잘 만든 그야말로 이 내광성, 발광성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별 5개짜리 별 뭐 많은 거 그다음에 좋은 걸 사면 되거든 무조건.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안료를 개서 쓰는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식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은 아, 이 안료는 힘과 이 타이밍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갖다 쳐 바른다고 막 이게 그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너무나 많거든요. 막 그냥 갖다 막 올려갖고 두껍게만 올린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비슷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 독특하게 이렇게 탁 그 자기만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딱 갖다 대서 이 나이핑이든 붓이든 딱 뛸 때 속력을 좀 빨리 띄거든요. 왜냐면은 그 끄트머리에 따라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나중에 고기가 뾰족뾰족해져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뭐 이 대중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저는 그냥 즐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야 이런 재료들이.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또 좋은 재료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카드뮴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시 안 했던 그 옛날에도 그냥 항상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냄새가 좀 이렇게 있으니까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좋은 걸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못 했거든요. 왜냐면 돈도 없고 또 뭐 나중에 결혼하면 또 아이들 가리키느라고 돈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은 뭐 이 안료를 살 때 수용성 안료 가급적이면 수용성 안료들은 좀 안전한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를 위한 안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피부에 알러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게 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어린이들이 쓰는 그 안료들이라면은 그거는 좀 쉽게 그 어떤 그 안전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벽화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안료가 필요한데 수용성 안료가 필요한데 수용성 안료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회사가 어딜까 이렇게 찾아낸 곳이 바로 제가 쓰고 있는 이 베롤사예요. 물론 그때 그 베롤사는 지금 없어졌어요. 단종이 됐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이 물감 회사들도. 그리고 지금 이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그때 좀 많이
이렇게 좀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쓰고 있는 거지만 그조차도 뭐 거의 없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일종의 약간의 튜브 물감이나 깡통 물감, 그다음에 안료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노란색이라든가 아주 밝고 이 발광하는 그 내광성이 좋은 그런 것들은 그냥 튜브 물감 그대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조절을 해야 이런 임파스토의 두꺼운 맛이라든가 이런 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거 보고 이렇게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고 창의적인 느낌을 얻으려면은 또 다른 그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바닥을 만들 때 한지 부조를 이용하거든요. 캔버스에다가 그 요철이 있는 한지 부조를 만들어 가지고, 한지 부조는 장점이 뭐냐면 한지를 구겨서 이렇게 막 이게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속이 비어 있다고요. 부조기 때문에 뻥튀기처럼 그 안이 공기층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바싹 말르면 굉장히 이렇게 좀 탄력도 있고 좋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돌가루를 엄청 입혀가지고 돌가루를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팅을 하는 거예요.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유화용 리토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젯소를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아크릴 계열을 잘 안 쓰니까 이 모델링 페이스트라든가 오래전서부터 80년대부터 써왔던 거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